자, 주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도 시작했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걸 하고 나면은 교재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또 명령을 찾아봐야 되니까. 자, 대신에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 끝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제를 하면서 우리가 뭐 교재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면은 점점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오늘 엑서사이즈 62. 자, 엑서사이즈 62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은 플로 스타일입니다. 플로 스타일. 우리말로는 플롯의 스타일. 자, 스타일이란 말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봐줌지선 스타일. 그러니까 플롯에도 스타일이 있다.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의 작업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저장이죠.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세팅대로 계속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뭐를 스타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냐? 바로 색상과 바로 뭐 선의 두께, 굵기, 뭐 선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PDF로 얘를 출력을 저번에 이제 과제를 했습니다. 얘를. 그래서 출력해서 뽑았는 과제 결과물이 자, PDF로 우리가 만들어 봤으니까 어디 갔죠? 자, 이렇게 얘는 PDF예요. PDF. 이게 출력했는 결과다. 프린트로 나와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컬러잖아, 컬러. 나 흑백 플로트인데. 또 심지어는 여기 벽체를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출력하면은 출력이 됩니까? 되죠. 되긴 되는데 안 보입니다. 노란색이 흰 종이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그렇게 출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색상을 내가 작성했는 색상하고 출력했는 색상하고 일치시킬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선 가중치도 내가 도면에서 선 가중치를 주긴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주고 벽체 단면선만 0.3을 줬었는데 0.3이라는 값도 이게 뭐 훌륭한 값은 아니에요. 그럼 선 가중치도 그럼 도면에서 하나만 쓰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 가중치가 도면 안에서 4개에서 5가지 정도 쓰입니다. 뭐 100가지 쓴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고요. 색상 마찬가지예요. 캐드에서 지원해주는 색상이 25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흰색, 검은색은 같은 색이니까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56가지가 아니고 255가지 색상이에요. 그럼 255가지 색상을 우리가 다 쓰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 255가지 색깔로 총 컬러풀하게 도면 작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메인으로 쓰는 색상들이 한 7가지 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7개 가지고는 아무래도 도면 작성해 보면은 부족해요. 그래서 뭐 가구하고 창도 구분해야 되고, 창하고 문도 구분해야 되고, 해치도 구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가지 색상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다는 건 어렵고, 적어도 거기에 뭐 적게는 2개, 많게는 마찬가지 한 7개 정도, 이 정도 색상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는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색상 사용이 필요로 한다. 자, 그랬을 때 어쨌거나 이 색상들을 내가 출력할 때 이 색상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선 가중치는 내가 도면 작업할 때 선 가중치를 일일이 다 부여했다면은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편리하게도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으로 써야 된다. 공통으로.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뭐 한 10명 있는데 10명이 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은 통일이 안 되겠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도 뭐 누구는 벽체를 검은색으로 쓰고 누구는 벽체를 노란색으로 써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작업이 안 돼요. 그럼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을 또 출력하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 스타일은 이제 출력이 하나의 어떤 약속처럼 파일을 저장해서 그걸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캐드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배우는 거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캐드에서 제일 오래된 방법. 제일 오래된 방법. 바로 CTV라는 파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CTV라는 파일 자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 컴퓨터에서 만들어 갖고 이 CTV를 썼으면은 집에 가서 그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파일이 있어야지 똑같이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똑같이 출력할 수 있다는 거. 출력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내가 DWG 파일하고 CTV 파일을 같이 주면은 내가 출력한 거하고 똑같이 출력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두 번째 방법도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건 CTV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는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DWG 파일만 주면은 성질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CTV 파일은 또 이렇게 반드시 어떤 동일한 어떤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 주긴 하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이 CTV 파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달라. 표준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쓰자고 해가지고 만들고 또 쓰다 보면 또 바꾼단 말이에요. 또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1년 전 거하고 다르고 오늘 거하고 다르고 또 작년에 저 사람한테 전해줬던 게 오늘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CTV 파일이 항상 같이 붙여 다녀야 되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캐드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이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파일이 없으면 출력을 못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그래서 CTV 파일을 반드시 공유해주고 이 안에 무슨 정보가 있다? 바로 색상을 어떻게 출력할 거냐, 선가중치를 어떻게 출력할 거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 우리가 빨간색, 레드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선가중치는 기본값을 우리가 보통 줬습니다. 근데 도면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출력할 때는 레드로 출력 안 하고 블랙으로 출력을 하고 선가중치도 기본값으로 출력 안 하고 0.0, 0.1, 12 밀리미터로 출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색깔마다 다 준다고 해서 CTV에 이제 왜 CTV냐? C가 컬러예요, 컬러에 디펜던트 테이블, 플로트 테이블. 그래서 CTV 이 약자를 가져왔습니다. 색상 의존. 그래서 이 단점이 뭐냐면은 단점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뭐냐면은 레드로 그렸는 거는 다 똑같이 블랙을 만들든지 또 선가중치도 물론 이제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CTV에 의한 방법이 있고 우리가 도면에서 이제 직접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또 이제 중간 정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근데 이제 순수하게 이쪽을 이제 하나로 이제 정한다고 보면은 무조건 한 색상에 한 가지 색깔로 출력하고 한 가지 굵기로 출력을 하게 되는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추가적인 색상 사용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레드를 중심선으로 썼는데 레드 색깔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치수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치수하고 중심선을 다르게 다른 굵기로 출력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럼 레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색상에는 한 가지 굵기로만 출력해야 된다. 일단 단순하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단점이 이제 색상별로 차이를 줄 수 없다. 줄 수는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지금 실무에서 쓰고 있는 방식 중에서 좀 까다로운 방식, 좀 불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CTB 파일을 만들어서 그럼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얘를 갖다가 다 검은색으로 출력하겠다. 다. 해치는 빼고, 해치는 회색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흑백 프린트는 말 그대로 흑백이지 검은색만 나오는 거 아니죠. 회색 나옵니다. 그래서 해치는 조금 연하게 해주고, 지금 해치가 없는데 할게요. 자, 나머지는 다 지금 눈에 보이기는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이지만은 출력은 다 검정색으로 하겠고, 검정색으로 하고, 성굵기 확대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이거 왜 단면선만 굵게 하고 나머지는 가늘게 했는데 아니다 말이야. 왜냐면 차이가 얘는 0.3을 줬죠. 나머지 선들은 기본값 0.25예요. 0.3mm나 0.25mm나 그놈이에요. 별 티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얘들을 좀 가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0.3을 좀 더 굵게 할 수도 있겠죠. 0.3이 적당한지는 출력해봐야 0.4가 좋을지 0.5가 좋을지 1이 좋을지는 출력을 해보면은 A4 안에서 우와 너무 굵은데 아니면은 표도 안 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출력까지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TB 파일은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플로터 처음 만들 때, 그죠? 우리가 그 가상 플로터, EPS 가상 플로터 만들 때 인쇄에 플로터 관리 들어갔죠? 맞습니까? 자, 플로터 관리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플로터 관리에 다시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만들었던 PC3, 그죠? 그랬지? EPS 출력용 가상 플로터.PC3 플로터에 대한 파일들이 있어서 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든 거를 갖다가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쓰겠다 라고 하면은 이 파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아까 얘기했던 플로터의 어떤 이 스타일 이걸 갖다가 저장했는 파일이 CTB인데 걔는 플로터 스타일스 폴더 안에 있어요. 안에. 자, 들어가니까 CTB가 있어. ACAD CTB가 있고 그 다음에 자, STB도 있습니다. STB도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모노크롬 CTB도 있고 스크리닝 CT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플로트 스타일 추가 마우스를 실행하면은 이런 CTB 파일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중심선을 그렸지만은 깜장색으로 출력하고 0.12로 출력, 0.12mm의 선굵기로 출력되게. 벽체에 가면은 내가 검정색으로 그렸죠? 노란색으로 했을 수도 있어. 그지? 노란색으로 내가 했지만 출력은 검정색으로 하고 선굵기는 0.354mm 정도로 출력을 하겠다. 라는 것들을 다 미리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게 저장되어 있는 게 CTB 파일이고, 그럼 내가 DWG 파일을 작업했는 거를 다른 회사에다가, 그죠? 또 다른 팀원에게 줬을 때 그냥 그것만 주면 안 된다. CTB 파일까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CTB 파일이 만약에 이제 하다가 딱 세팅이 되면 그 회사 안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바꾸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세팅되면 계속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추가해도 되긴 되는데, 자, 여기서 추가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자, 닫을게요. 이거는. 자, 닫고, 자, A4로 먼저 볼까요? A4.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페이지 설정 관리자. 플롯을 바로 할게요. 플롯을.
플롯 점점점 뭐 단일 시트 플롯 계속.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 세팅했는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플로터는 PDF 하이 퀄리티 프린터였죠. 맞죠? 그 다음에 용지는, 자, 용지는 ISO 합장 A4로 지정이 됐습니다. 플롯 영역은 배치, 축척은 1대1. 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맞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에 바로 요 줄이 플롯 스타일 테이블과 관련된 뭐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일 상단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acad.ctv, dwf, 퍼추얼, 펜스, 뭐 필 패턴, 그레이스케일 뭐 쭉 나오는데, 나는 여기 있는 이제 기본 세팅 안 쓰고 새로 만들겠다. 자, 새로 만들기 클릭. 그럼 요거 하고 아까 그 폴더에서 봤던 마법사로 추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럼 색상 종속 플롯 스타일 테이블. 네? 컬러 디펜던트 플롯 스타일 테이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CTV 파일이에요. CTV. 색상의 종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릴 때 색상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서는. 자,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다음. 자, 이름. 자, 일단 여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흑백. 자, 흑백으로 난 출력하겠다. 자, 흑백 출력.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단서가 붙어야 될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한 회사에서는 한 가지밖에 하나밖에 안 씁니다, 거의. 이제 A4에 출력할 때하고 A0에 많이 출력한다. 용지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A4에서 벽체 단면에 굵기하고 A0에서 벽체 단면에 굵기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A0에서는 좀 2배, 3배 정도 굵게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도면을 출력한다면, A0에서는 좀 더 선이 굵어야 되고 A4는 선이 아주 가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단서를 준다면은 용지 사이즈별로 우리가 약간 선 굵기를 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다가 A4라고 한번 붙여줄 수 있겠죠. 자, A4 흑백 출력 이런 식으로 용지별로 선 굵기는 아무래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뭐 다 했어요. 끝났어. 벌써 마침이에요. 마침.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일만 CTV 파일만 만들고 마치면 이제 안 되죠. 그 파일 안에 이 CTV 파일 안에 우리가 플롯 스타일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스타일을. 아까 했듯이 레드는 무슨 색깔로 출력할래? 레드는 무슨 굵기로 출력할래? 얼마 굵기로 출력할래? 세팅을 해야 돼. 요걸 클릭을 해서 지금 해도 되고, 요걸 클릭하면 지금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치고. 자, 그럼 여기 CTV 파일이 방금 생겼죠? 그 옆에 요 편집 버튼, 그죠? 에디트 버튼,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색상별로 어떻게 출력할 건지를 내가 설정하는 건데, 지금 설명은 색상과 선 가중치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색상, 디더링, 회색 쪽, 펜, 가상펜, 스크리닝, 선 종류, 가변성, 선 가중치 너무 많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세팅하려면 이게 뭐 다루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죠? 이걸 다 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한 내용이어서 일단 우리가 쉽게 다뤄봐야 되니까요. 색상하고 선 가중치만 하겠다. 색상하고 선 가중치만. 네? 그러면은 일단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느 색상을 썼는지, 그죠? 어느 색상을 썼는지에 따라서 레드는 어떻게 하고, 옐로우는 어떻게 하고, 그린은 어떻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 그럼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예? 그걸 또 일일이 막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색깔이냐, 뭐 어떻게 할까 물어볼 수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걔는 CTV 파일이 없어. 저는 CTV 파일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서 무슨 색깔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면은 일단 뭐 색깔도 한 뭐 30가지 정도 된다. 그럼 그걸 30가지가 뭔지 분석하는 게 더 시간 걸리겠죠. 일단은 255가지 색깔을 일단 다 통일해버려. 255가지 모든 색상을 다 하나로 통일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씩 내가 손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빠르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 설정하는 방식은 일반이 있고 테이블 뷰가 있고 형식 보기 탭이 있는데 일반에서는 뭐 수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반에서 그냥 설명이고 테이블 뷰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형식 보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해요. 여기서 자 왼쪽에 있는 게 도면의 색상입니다. 도면에서 내가 그릴 때 레이어의 색상 또는 객체의 색상 그죠? 이걸 다 선택해. 근데 이게 한꺼번에 선택되는 게 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두 선택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색상 1번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쭉 내려가지고 255번 찍을 때 Shift 키 누르고 찍으면은 다 선택이 되죠. 됐나요? 안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색깔 썼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택하고 스크롤로 제일 밑으로 내려서 Shift 누르고 255번 그러면은 다 선택이 되죠. 아니면은 컨트롤 A도 안 되네. 컨트롤 A도 안 되네. 자, 그래서 스크롤 바로 Shift 눌러서 전체 선택.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럼 이거 전체를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해서 고칠 수도 있고,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해서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딱 통일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해서 일단은 다 블랙으로 그리고 선굵기는 가장 가늘게 일단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색상에 객체 색상 사용을 뭐 흑백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다 바꿔주고 그 다음 중간에 선가중치를 객체의 선가중치 사용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편하긴 편한데 0.00으로 일단 다 바꿔버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CTV에 완전 의존해서 우리가 만들기로 했으니까 같은 색상이면은 같은 굵기 무조건 같은 색상이면은 같은 굵기 일단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자, 모든 색상을 선택해서 검은색 0.0000은 0.000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 프린트가 할 수 있는 최소 두께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0.000이 더 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장을 합니다. 저장.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꿔버리면은 저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그럼 CTV 파일이 갱신된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그럼 어때? 진짜. 이번에 전부 검정색으로 출력이 되고, 자, 확대를 해보면은 선 굵기가 어때요? 자, 선 굵기가 자,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죠. 자, 선 굵기가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한 4-5가지의 어떤 선 굵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일단 벽체 단면선이 제일 굵어야 돼요.
단면선이.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검정색으로 작업을 했죠? 그럼 검정색은 전부 굵게 나오는 거예요. 검정색은. 자, 종료하고 다시 한 번 더 편집. 한 번 더 편집. 자, 색상 7번을 선택해서 이번엔 7번만 선택하는 거죠. 왼쪽에서 7번만 선택하니까 7번은 역시 아까 봤던 검은색의 0.000이다. 요거를 자, 좀 두껍게 하죠. 0. 얼마나 해볼까요? 0.5까지 해볼까요? 0.5. 0.5mm. 그죠? 검정색은 0.5mm. 근데 여기서 또 바꾸면은 이게 저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약간 쉽게 저장이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저장해. 저장 및 닫기. 그리고 또 편집 들어가고 또 저장하고 또 편집. 하나 고치면은 바로 저장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 하나 선택, 색상 하나 선택해가 바꾸고 또 하나 색상 선택해 바꾸고 이러면은 앞에 했던 것들 저장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단 바뀌었는지 볼게요. 미리 보기. 자, 딱 봐도 오, 굵게 됐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은 레이어에 별로 두께를 줬기 때문에 벽체 단면선하고 벽체 가는선하고 달랐는데 여기에서는 색상을 의존하다 보니까 벽체 가는선도 굵게 나오고 현관 바닥선도 굵게 나왔죠. 그럼 뭐야? 바꿔야 된다. 색깔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색상에 의존해서 굵기가 결정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표제란도 지금 이렇게 두껍게 나왔습니다. 여기 편면도 밑에 노선도 이렇게 두껍게 나왔죠. 이런 애들을 전부 내가 가늘게 할지 이런 굵기로 할지 이것들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ESC 일단은 이 CTV 파일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취소합니다. 취소. 배치에 적용 한번 누를까요? 요대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에 적용 누르고 취소. 그러면 이제 레이어의 색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어 색상. 자, 먼저 벽체 가능선을 내가 검정색, 흰색으로 했는데 얘를 좌측의 색상입니다. 좌측의 요 색상. 이거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배치 표제란 색상도 내가 파란색으로 바꿔주겠다. 문자도 파란색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파란색으로 바꿨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파란색에 또 굵기가 또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해치를 좀 할까요? 다중지시 선도 좀 끄고. 자, 그래서 제일 굵게 나와야 되는 게 만약에 검정색이다. 아니면 노란색이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에 내가 그 색깔을 레이어 썼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다 바꿔줘야 돼. 레이어 색상을 바꿔줘야 돼.
자, 일단 결과를 볼게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플롯 미리 보기 됐죠? 자, 이렇게 벽체 단면만 새카맣게 이렇게 굵게 나오게 하고 나머지 선들은 전부 최소 굵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굵기 정도만 가지고는 도면을 좀 뭐 예쁘게 할 수는 없겠죠. 최소 한 4가지. 최소 4가지 정도의 굵기는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벽체 단면선 말고 그 다음 굵기는 뭐가 돼야 될까? 그죠? 벽체 단면 그 다음 굵기. 자, 아까 봤던 바닥선, 벽체 가는선, 그 다음에 가구, 창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굵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창호는 빼고 가구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창호를 넣어야 되겠다. 창호 넣고 가구를 좀 더 아래 단계로 더 가늘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럼 파란색,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파란색 부분을 조금 더 굵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플롯에서 자, 스타일 테이블 편집. 자, 스타일 테이블 편집. 자, 색상 5번이 블루가 되겠죠. 파란색. 자, 0. 자, 아까 벽체가 0.4였으니까 0.4를 했죠. 아까 0.5 했나? 5 했죠. 그러면 한 0.25 정도 해보겠습니다. 0.25. 자, 저장 및 닫기,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되죠. 이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이게 완전히 가는 거. 이거 파란색. 차이가 심하게 나죠. 그래서 이게 또 결국은 출력을 해봐야 출력이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출력했을 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가구도 한번 해볼게요. 가구도. 자, ESC. 자, 다시 또 편집. 이렇게 해서 계속 해보고 확인하고 또 편집하고 확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시행착오들 수정을 많이 거쳐서 만들어진 게 회사 가면 있는 CTV 파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종갓집에 된장 이렇게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듯이 CTV 파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장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선홍색 색상 6번. 자, 선홍색 색상 6번 선가중치를 자, 0. 뭐 한 1호 0.15 저장. 자, 거기에 이제 중심선을 조금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편집 다시 들어가서 색상 1번 레드를 0.09. 근데 0.09 별 표 안 날 수 있어요. 0.09가 거의 0.0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건 프린트의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저장, 미리 보기.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중심선은 창호에 있지만은 색상을 내가 빨갛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빨간 색상 따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좀 가는 편이죠. 선홍색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블루고 그 다음이 검정색, 블랙.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CTV 파일은 지금 우리가 PDF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PDF 파일 자체는 프린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에. 자, 그래서 요걸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종료하고, 자, 세이브 돼 있기 때문에, CTV 파일은 다 세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취소해도 되고요. 자, 교수님은 여기 지금 이 프린트에 배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플롯. 여기 CTV만 내가 설정했는 거를 가져와서 자, 확인 바로 누를게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뭐 미리 보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바로 그냥 뭐 출력하면 된다. 응? 왜 조용하지? 야, 아우야, 안 꼽아놨네. USB 안 꽂아놨네. 자, 선종류 구분 됩니까? 네? 몇 가지 보입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했는데? 강요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PDF로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확인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페이퍼로 출력을 하니까 선 종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더 굵게 해줄까? 더 굵게 할까?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건 A4단 말이야. 내가 A0로 뽑는데 저 굵기로 뽑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A0면 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전지야, 전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는 더 굵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나만 우리가 바꿔 본다면은 해치를 더 연하게, 그죠? 해치를 내가 더 연하게 하고 싶다. 지금 굵기를 0.0000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나는 더 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색상을 회색, 이제 흑백 프린터니까 꼭 블랙이 아니라 회색을 써도 되겠죠.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플롯, 단일 실트 플롯, 자, 스타일 테이블을 편지에 자, 거기에 색상 8번이었어요. 교수님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해치가 몇 색깔을 뭐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도면 특성 관리자 들어가 봐야지. 자, 교수님은 8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색상을 선택. 지금 여기에는 회색이 없으니까 색상 선택해서 자, 여기 이제 색상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 다 필요 없습니다. 색상 색인 가운데 색상 색인. 이게 우리가 쓰던 거죠. 이게 이제 255가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너무 연하면 또 보기 그러니까 여기 요거 8번 똑같이 8번으로 확인. 그래서 8번은 색상 8번으로 출력하겠다. 뭐 물론 8번이 8번 아니어도 됩니다. 8번인데 뭐 9번으로 출력해도 되고 뭐 8번인데 255번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253번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저장. 자, 그렇게 했고 미리 보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미리 보기에서 확대해 보면은 이 회색인지 아닌지 뭐 좀 연하다. 그죠? 자, 플롯.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출력했는 거, 블랙으로 출력한 거하고 8번으로 출력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연해요. 자, 구분이 됩니까? 되죠? 네. 자, 블랙하고 8번하고 출력했는 게 결국 프린트기가 성능이 좋을수록 이 색깔을 표현해내는 능력 차이가 더 좋아지겠죠. 자, 근데 뭐 프린트기가 좀 안 좋다, 잉크젯인데 많이 번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게 플로 스타일로 내가 출력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옵션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플롯 옵션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플롯 스타일로 플롯을 끝버리면은 안 되죠. 내가 플롯 스타일 이거 저장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롯 스타일로 출력하려면은 플롯 스타일로 플롯을 체크를 해야 되고, 자, 뭐 도면 공간 맨 마지막 플롯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제 객체 성가중치 플롯,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플롯 스타일로 이제 우선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객체 성가중치 플롯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끄고 출력해도 되고 켜놔도 별 의미가 없다. 이건.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 좋은 게, 내가 CTV 파일로 출력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쓰는 종류를 일일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릴 때 당시에 도면을 작성할 때 성가중치를 줬다라면은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더 좀 진보된 방법, 진화된 방법.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 레드 안에서, 그죠? 레드를 쓰더라도 어떤 레드선은 0.3으로 출력하고 어떤 레드선은 0.1로 출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성가중치를 객체의 우선으로, 객체의 성가중치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출력하면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일단 해봐야 됩니다. 많이 출력을 해봐야 되고, 출력하면서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이걸 왜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카드 놀이 하지 말고, 카드 놀이 하지 말고,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되는 방법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플로 스타일. 자, 플로 스타일은 뭐 간단하게 CTV 파일을 만들어서 그 CTV 파일로 출력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 CTV 파일이 하는 역할은 색상 따라서 색상을 기준으로 출력을 정의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레드로 그렸는 도면을, 선을, 객체를 무슨 색깔로 출력할래? 얼마 굵기로 출력할래? 내가 블루로 작업했는 선들을 무슨 색깔로 출력할래? 무슨 굵기로 출력할래? 이거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 단계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했고요. 그럼 얘는 이제 CTV 파일로 저장이 됐고 배치에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A3에 가도, 자, A3 오른쪽 버튼, 자, 플롯 점점점, 자, A4 흑백 출력. 물론 A3지만은 A4하고는 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A4, A3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이름을 줄 때도 A4, A3 흑백 출력. 그 다음에 A2, 뭐 A1 흑백 출력. A0 흑백 출력. 이렇게 뭐 3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 그대로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딱 그대로 출력이 될 거다. 이대로 출력이 될 거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럼 이제 선 굵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조금 확대해 봐야 되겠죠? 확대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일 굵은 단면,
그 다음 파란색의 선들, 창호, 치수. 내 치수를 좀 더 가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치수의 레이어를 선홍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치수를 하늘색으로 해가지고 하늘색을 더 가는 선가중치를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가중치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어렵나요? 뭐 별거 없어요. CTV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CTV 파일에서 내가 색상 가중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단 도면에서 도면 작성해서 이제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도면 그릴 때 뭐 현관 바다선을 검정색으로 그렸다? 안 되지. 검정색은 제일 굵게 출력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도면에 우리가 선 가중치를 이렇게 줬는데 이대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CTV로만 출력하는 방법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출력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굵은 선을 내가 의식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구도 그릴 때도 내가 가구를 빨간색으로, 빨간색보다 내가 더 굵게 나와야 되는데, 중심선보다 굵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심선이 빨간색이면은 가구는 뭐 선홍색이나 하늘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제가 좀 있는데, 우리 지난 과제 제출한 PDF 있죠? 거기에서 요 선가중치를 적용해서 오늘처럼 검정색으로, 그죠? 지금 과제 제출하는 PDF 보면은 다 뭐 형형색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걔들을 다 검정색으로 해서 출력했는 선가중치 또 적용했는 PDF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게 이제 과제고. 자, 오늘 메인 예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끊고.